안녕하세요. 우리집 황혼극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35세 회사원 김민호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평범했던 한 가정에 닥친 위기와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민호 씨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제 이름은 김민호 35살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아니, 평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부모님께 빌린 1억 원을 코인 투자로 날려버리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실수와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한 처절한 노력, 그리고 가족의 용서와 화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겪었던 지옥 같은 나날들과 기적 같은 반전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2년 전 겨울, 저희 가족은 서울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 수진이와 7살 딸 서연이, 그리고 저. 부모님은 부산에서 퇴직 후 평범한 나날들을 지내고 계셨죠. 아버지는 30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셨고, 어머니는 평생 살림만 하셨어요. 평범하고 소소한 행복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1억 원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강남 쪽 집값이 너무 올라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당시 저희 부부 통장을 다 합쳐도 5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아내는 육아휴직 중이었고 제 월급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몇 군데 은행을 알아봤지만 대출도 쉽지 않았어요. 신용도나 소득을 고려했을 때 1억 원 대출은 불가능했습니다. 사실상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서연이가 다니는 학교와 어린이집도 있고 직장과의 거리도 고려해야 했어요. 고민 끝에 부산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퇴직금과 적금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도 손녀 서연이가 길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다며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노후 자금에서 1억 원을 빌렸습니다. 언젠가 꼭 갚겠다고 약속드리며 말이죠. 그때만 해도 이 돈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전세 계약을 무사히 갱신한 후 평온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부모님께 빌린 1억 원에 대한 부담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제 월급으로는 이 돈을 갚는데 최소 15년은 걸릴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중 직장 동료 재훈이가 코인 투자 얘기를 꺼냈습니다. 몇 달 만에 5천만 원을 벌었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지만 실제로 그의 계좌를 보여주며 따라해보라고 권했습니다. 민호야, 지금이 기회야.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계속 오르고 있어. 나만 믿고 따라해봐. 3천만 원만 넣어도 한 달 안에 5천은 확실해. 그날 밤 집에 와서 혼자 고민했어요. 코인에 대해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정말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유튜브에는 코인으로 억대 수익이라는 영상들이 넘쳐났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위험하다는 경고음이 울렸지만 부모님 돈을 빨리 갚고 싶다는 조급함이 더 컸어요. 결국 2천만 원부터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올랐어요. 일주일 만에 3천만 원이 됐죠. 재훈이 말이 맞았습니다. 그 순간의 짜릿함과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번엔 5천만 원을 더 투자했어요. 빨리 올라서 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머지 3천만 원까지. 결국 1억 원 전체를 코인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제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의 규제 발표,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한마디, 그런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코인 가격은 폭락했어요. 며칠 사이에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1억 원이 1천만 원이 됐습니다. 90%가 사라진 거죠.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부모님께 빌린 소중한 돈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날부터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아내 수진이가 언제 부모님께 돈을 갚을 수 있느냐고 물어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곧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가끔 전화를 주실 때마다 더욱 괴로웠어요. 돈 갚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지 말라고, 천천히 갚아도 된다고 말씀하실 때면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아신다면. 더 큰 문제는 생활비였어요. 1억 원을 빌려온 것을 수진이가 알고 있으니 그 돈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했거든요. 전세금으로 쓰고 남은 돈으로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여보, 부모님께 빌린 돈 중에 남은 거 있잖아요. 서연이 학원비도 올랐고 겨울옷도 사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핑계를 대며 미뤘어요. 주식에 투자해서 더 불렸다가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급한 생활비를 충당했어요.
설상가상으로 그 무렵 오래된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서연이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1년 동안 부산에서 서울로 와서 돌봐주신 일 때문이었어요. 당시 저희 부부는 맞벌이였는데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서울로 와서 1년 동안 서연이를 봐주셨죠. 정말 고마운 일이었지만 육아 방식을 두고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이를 너무 허용적으로 키우신다고 수진이가 생각했고, 수진이는 너무 엄격하다고 어머니께서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서로 참고 넘어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들이 쌓였나 봅니다. 제가 투자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로 예민해져 있었고 집안 분위기도 어수선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소한 일로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서먹한 기류가 생겼습니다. 서연이 교육 문제, 생활 방식의 차이 등으로 가끔 의견 충돌이 있었죠. 저는 그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저지른 일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거든요. 7살 서연이가 어른들의 미묘한 갈등을 눈치채고 불안해하는 모습이 가장 마음 아팠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1억 원이라는 숫자가 저를 짓눌렀어요. 어떻게 하면 이 돈을 갚을 수 있을지, 언제까지 이 비밀을 숨길 수 있을지, 불안과 죄책감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됐습니다. 8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제 거짓말들이 하나씩 들통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제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수진이가 갑자기 물어봤어요. 여보, 부모님께 빌린 돈으로 투자한다고 했는데 요즘 수익이 어때요? 언제쯤 찾을 수 있을까요? 전 당황하며 아직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런데 수진이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의심스럽다는 눈빛이었죠. 며칠 후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카드 명세서에 코인 거래소 입금 내역이 찍혀 있었던 거예요. 업비트, 빗썸 같은 거래소 이름들이 그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그 명세서를 들고 와서 물어봤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코인 거래소에 왜 이렇게 큰 돈을 넣었어요? 전 식은땀을 흘리며 회사 동료가 추천해서 조금 해봤어라고 말했지만 금액이 너무 컸어요. 수진이는 바로 눈치챘죠. 조금이요? 한 번에 2천만 원씩 넣은 게 조금이에요. 그리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네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수진이가 제 휴대폰을 달라고 했습니다. 코인 거래 앱을 확인해 보자는 거였어요. 전 거부했지만 수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가 제가 잠든 사이에 제 휴대폰을 봤나 봐요. 아침에 일어나니 거실에서 울고 있었어요. 코인 거래 내역을 다 본 거였죠. 여보, 정말이에요. 부모님 돈을 정말 다 날렸어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부모님께 빌린 1억 원을 코인 투자로 날려버렸다는 것을. 수진이는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러다가 현실을 받아들이자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미쳤어요. 정말 미쳤어요. 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그런데 써버렸다고요?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수진이는 그날 하루 종일 울었어요. 시댁에 어떻게 갈 면목이 없다며 어떻게 부모님께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가장 힘든 일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이와 함께 부산에 내려가서 무릎 꿇고 사과드렸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아버지의 실망스러운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보이셨어요. 3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소중한 돈이었는데 아들이 그 돈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셨죠. 민호야, 그 돈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돈인지 알고 있었잖아. 어떻게 그런 일을. 아버지는 분노하셨지만 동시에 깊은 실망감을 드러내셨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가족을 생각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날부터 가족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부모님과 연락도 끊어졌고 수진이와의 관계도 냉랭해졌어요. 서연이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은 느꼈던 것 같아요. 수진이는 이 일로 더욱 스트레스를 받았고 예전에 있었던 시어머니와의 갈등까지 다시 떠올리며 힘들어했어요. 저 때문에 시댁과의 관계까지 어그러뜨린 것 같다며 자책했죠. 그 후 몇 달 동안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고 1억 원을 갚을 방법도 보이지 않았어요. 매일 죄책감과 절망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깨달았어요.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제가 저지른 실수는 제가 책임져야 하고 반드시 부모님께 돈을 갚아드려야 한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주식 투자를 제대로 공부해보기로 했어요. 코인으로 실패했지만
이번엔 도박이 아닌 진짜 투자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서관에 갔어요. 워렌 버핏, 피터 린치, 벤저민 그레이엄, 세계적인 투자자들의 책을 수백 권 읽었습니다. 온라인 강의도 들었고 기업 분석하는 방법도 배웠어요. 예전에 했던 코인 투자가 얼마나 무모한 도박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가치 투자라는 개념을 알게 됐어요.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주가가 낮을 때 사서 장기간 보유하는 것이었죠. 감정적으로 투자하지 말고 철저한 분석에 근거해서 투자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6개월 동안 이론을 공부한 후 마이너스 통장에서 2천만 원을 빌려 실전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실도 있었어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철저히 기업을 분석해서 투자했죠. 점차 수익이 나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5%, 때로는 15%씩. 물론 손실을 보는 달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2천만 원이 3천만 원이 되고 5천만 원이 됐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급하게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기업에 투자했어요. 손실이 나더라도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분석한 근거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8천만 원이 됐어요. 아직 1억 원까지는 멀었지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하며 투자했어요. 1년 6개월이 지났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투자한 몇 개의 주식이 연달아 크게 올랐어요. 특히 2차전지 관련 기업과 바이오 회사 주식이 각각 3배, 4배씩 올랐습니다. 계좌를 확인해보니 2억 원이 넘어 있었어요. 8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2억 원을 만든 것입니다.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봤지만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즉시 수익을 실현해서 현금화했어요. 1억 원을 갚고도 1억 원이 넘게 남는 상황이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부산에 계신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받지 않으셨어요. 몇 번째 전화해서야 받으셨는데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만나서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더니 더 이상 할 말 없다고 하셨어요. 1억 원 갚을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정말이냐고 묻는 아버지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반신반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다음날 바로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은행에서 1억 원을 뽑아서 부모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추가로 3천만 원을 더 드렸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시켜드린 것에 대한 사과의 마음이었어요. 아버지는 통장을 보시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매일 공부했던 이야기, 이번엔 도박이 아닌 제대로 된 투자였다는 것을 설명드렸어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돈을 갚은 것도 고마웠지만 아들이 이런 시련을 통해 성장했다는 것이 더 기뻤다고 하셨어요. 민호야,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이 일을 통해 배운 거야. 이제야 우리 아들이 정말 어른이 된 것 같구나. 집으로 돌아와서 수진이에게도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부모님께 돈을 갚았고 남은 돈으로 우리 가정의 살림에 보태자고 했어요. 5천만 원을 수진이에게 맡기며 앞으로 가게 관리를 더 체계적으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수진이는 처음엔 믿을 수 없어 했어요. 그러다가 현실을 받아들이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밤잠을 못 이룬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토로했어요. 저도 그제야 진정으로 사과할 수 있었습니다. 돈을 잃은 것도 잘못이지만 그보다 더 큰 잘못은 가족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이라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며칠 후 부모님께서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어요. 그동안 서먹했던 분위기가 많이 나아졌습니다. 어머니와 수진이도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예전에 서연이를 돌봐주실 때 있었던 작은 오해들을 풀었습니다. 수진이는 그때 어머니께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그때 제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요. 첫 아이라 모든 게 불안했는데 어머니 방식이 달라 보이니까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가 서연이를 얼마나 사랑으로 키워주셨는지 알겠어요. 어머니도 당시 너무 오지랖이 넓었다며 며느리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두 분은 진정으로 화해하셨어요. 서연이가 가장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지내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했어요. 그동안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을 느끼며 불안해했던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희 가족은 예전보다 더 단단해졌어요. 제가 투자로 번 돈은 가족의 미래를 위해 조금씩 저축하고 있습니다. 서연이 교육비, 가족여행비, 그리고 부모님 용돈까지. 이제 투자할 때는 절대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의 신뢰는 한 번 잃으면 되찾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1억 원을 잃었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을 통해 더 소중한 것들을 배웠어요. 진정한 투자의 의미,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포기하지 않으면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말입니다. 가장 큰 수익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가족과의 진정한 화해, 그리고 더 성숙해진 제 자신이었어요. 앞으로도 이 교훈을 잊지 않고 가족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